안녕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긴 위대한 천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철학적 의문을 던지는지 진지하게 숙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는 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성장의 참된 의미를 매우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데이터와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18세기 독일로 직접 들어가 생생한 현장을 함께 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작 다큐멘터리를 시작합니다. 우선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상징하는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의 끝없는 정신적 여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749년 8월 28일 전고 무렵 프랑크푸르트 AM-마인의 유복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독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40세 미만이었음을 고려할 때 82세까지 이어진 그의 생애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역사였습니다. 황실 고문관이었던 아버지 카스파르 괴테는 아들에게 7세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수사학을 포함한 철저한 영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 요한은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잉크 향기가 자욱한 서재에서 고전 문헌들을 탐독하며 지적 근육을 단단하게 다져나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10세 이전에 이미 5,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아버지의 개인 도서관에서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길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번화한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마차 소리와 시민들의 웅성거림은 소년의 풍부한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배경음악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거실 바닥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실루엣처럼 보였습니다. 괴테는 이 도시의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을 시작했으며 이는 훗날 위대한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당시의 학술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소년은 매 순간 성장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는 그의 지적 성취는 이미 당대의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괴테 가문의 고풍스러운 저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인류의 정신이 잉태되는 거룩한 성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성장의 첫걸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1765년 가을 무렵 16세의 괴테는 아버지의 준엄한 명에 따라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라이프치히는 작은 파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세련된 문화와 학문적 열기가 가득한 중심지였습니다. 3,000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몰려들었던 이곳에서 괴테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고지식한 법학 강의실보다는 시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리의 카페와 극장에 더 자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워바흐 지하실 카페에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근대 철학의 거대한 흐름을 논하며 인간 내면의 폭발적인 갈등과 욕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의 과정은 때때로 방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였습니다. 1770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재개한 괴테는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스승 헤르더를 만났습니다. 헤르더는 괴테에게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을 전수하며 독일적인 개성이 살아있는 문학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웅장한 첨탑 그림자는 그에게 유기적인 형태와 자연의 경이로운 질서를 이해하는 시각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1771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딱딱한 법전이 아닌 인간 영혼의 깊은 시면과 본질을 향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찬란한 별을 관찰하며 그가 남긴 수치화된 관측 데이터들은 예술적 감수성과 과학적 엄밀함이 공존하는 그의 독특한 지적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성장은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1774년 세상에 나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 4주 만에 집필되었음에도
유럽 문학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독일의 문맹률이 80%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30만 부 이상 판매되며 근대 인쇄 매체에 가공할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수많은 청년들은 주인공 베르테르를 동경하여 푸른 연미복과 노란 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슬픔의 정서를 공유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이 사회적 신드롬은 괴테라는 이름을 일약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잉크병에 기펜을 적실 때마다 괴테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장들은 수백만 독자들의 심장을 울리는 강력하고 거대한 파동이 되었습니다. 서점 앞을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소중한 책 한 권을 손에 넣기 위해 반나절 이상을 기다리는 수고를 결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판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 소설은 프랑스어와 영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포함한 15개국 언어로 즉시 번역되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괴테는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련과 고뇌를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성장의 아픔을 예술적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종이 위로 비치던 기펜의 부지런한 그림자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의 깃발처럼 분주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청년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괴테에게 작가로서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다시금 깊이 각인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장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한한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이 열풍은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1775년 바이마르 공작의 초청으로 시작된 생활은 괴테를 유능한 행정가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공국의 추밀 고문관으로서 재정과 군사 그리고 광산 관리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업무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맡아 수행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60시간 이상의 시간을 국정 운영에 쏟아부으며 괴테는 이상적인 문학의 세계를 현실의 구조 속에서 실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기록된 행정 문서들에 따르면 괴테는 국가 예산의 30%를 절감하는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여 공국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성장은 고결한 고독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협력하고 갈등하며 현실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진리를 그는 바이마르 집무실에서 매일같이 체험했습니다. 1786년 괴테는 필리프 모엘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홀연히 이탈리아로 떠나는 비밀스러운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이 위대한 여정은 그에게 예술적 영혼의 완전한 재탄생을 경험하게 한 성장의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웅장한 고대 유적지 앞에 서서 그는 2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전 건축의 질서와 조화에서 완벽한 미학적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의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생한 활기와 짙은 그림자들은 괴테에게 자연의 원초적 색채를 일깨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시기에 1000여장의 정교한 스케치를 남기며 자신의 미학적 각성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성장은 낡은 껍질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본질을 찾는 과정임을 괴테는 이탈리아의 찬란한 풍경 속에서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1794년 시작된 요한 프리드리히 쉴러와의 지적 우정은 괴테에게 제2의 전성기를 선사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성장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두 거장은 10년의 세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문학적 이상을 공유했고 쉴러의 동료는 괴테를 다시 파우스트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두 천재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은 당시 유럽 지성계를 뒤흔드는 강력하고 지적인 사유의 파동이 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바이마르 극장에서 상연된 수많은 작품들은 인간 보편의 가치를 탐구하며 고전주의라는 견고한 성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정원을 한가로이 거닐며 나누었던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히 개인의 친목을 넘어 인류 정신의 지평을 확장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기록된 서신 교환의 분량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며 그 안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장은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보완하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쉴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대한 상실 속에서도 괴테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친구와 약속했던 성장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정원 바닥을 수놓은 일렁이는 그림자들처럼 두 천재의 우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생명력으로 다큐멘터리의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영혼의 만남이 어떻게 인류 문명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장면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괴테는 문학이라는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우주와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 탐구에도 평생의 시간을 기꺼이 매진하였습니다. 1810년 그는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색채론을 발표하며 당시 주류였던 뉴턴의 이론에 당당히 도전하는 지적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식물의 원형을 찾기 위해 수천 종의 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그의 데이터는 근대 식물학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실험실 탁자 위로 프리즘을 통과한 무지갯빛 색채들이 신비롭게 분산될 때 그 곁을 지키던 어둠의 그림자들은 색채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성장은 하나의 전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의 전체적인 질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대한 지적 확장 과정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아주 작은 식물의 세포부터 밤하늘에 빛나는 거대한 성단에 이르기까지 그의 호기심은 온 우주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과학적 측정 수치와 세밀한 관찰 기록들은 그가 단순한 시인을 넘어 진정한 자연 철학자로 거듭났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자연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그 본질을 유지하는 변형의 원리를 탐구하며 그는 인간 영혼의 성장 원리를 다시금 발견하였습니다. 실험실 안을 바삐 움직이던 조수들의 모습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각도는 과학적 진리를 찾기 위한 괴테의 열정을 시각적으로 대변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요한 과학적 탐구가 어떻게 문학적 상상력과 결합하여 더 넓은 세계관을 형성했는지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60년 동안 집필된 불멸의 대작 파우스트는 괴테 성장의 최종 결정체이자 인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보고와 같습니다. 1832년 3월 22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 그는 파우스트 제2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인장으로 굳게 봉인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방황하는 인간만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거룩한 마침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파우스트 원고 뭉치와 그 위로 드리워진 늙은 거장의 갓높은 손 그림자는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지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료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더 많은 빛을 간절히 원하며 지적 탐구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괴테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시대를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8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지치지 않는 열정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높이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생애 마지막 현장에서 그가 남긴 영원한 지혜의 목소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하며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서재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마지막 석양의 빛은 위대한 성장을 마친 한 인간의 영혼 위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는 거인이 걸어온 방대한 성장의 기록들을 매우 상세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강력하고 숭고한 울림을 정성스럽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현장에 함께 참여하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적셔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